불안, 걱정, 두려움을 다스리는 금강경의 지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페이융 지음, 허유영 옮김. 출판사는 윤호북스입니다. 갖지 못했을 때는 갖고 싶고, 얻고 나면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갖고 싶을 때 실패를 걱정하고, 지키고 싶을 때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초조함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금강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위협이 되지 않고 불안, 걱정,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초조하게 하지 않는다.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창조의 활력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 더 이상 초조함에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자유와 창조 속에서 살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 당신에게 커다란 깨달음이 시작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향유하는 것. 수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한다. 결혼도 그렇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결혼하라고 정해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학업이나 직업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사회의 분위기에 떠밀려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평생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국 일생 동안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산다.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자기만이 확실한 인생 목표도 없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태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 남들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을 사야 할 것 같고 남들이 피아노를 배우니까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식이든 피아노든 그저 수단일 뿐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사용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수단을 아무리 써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난 뒤에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과라 해도 그들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었으므로 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는 이 역시 최종적인 해탈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목표를 실현한 뒤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며 그 목표가 실현되기만을 고대하고 그 목표가 실현되고 짧은 기쁨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끝없는 수단의 길 위에서 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수단과 목적을 초월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저마다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배우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부처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목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가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지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인내나 기다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직 집을 사지 못했더라도 바로 이 순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희열과 활력은 언제든 숨어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 것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만 온전하고 진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마음을 일으키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과학자가 땅콩이 든 유리병을 원숭이 앞에 놓자 원숭이가 땅콩을 빨리 꺼내려고 병을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오로지 땅콩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병의 입구가 어디에 있으며 땅콩을 꺼내려면 어떤 방향으로 뒤집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원숭이는 지치도록 병을 흔들어댔지만 땅콩을 꺼내지 못했다. 과연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답다. 오로지 땅콩에만 집착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앞의 땅콩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지치도록 일한다. 갖고 싶은 것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다. 그런데 그 땅콩을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땅콩으로 시선을 옮긴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땅콩의 고소한 맛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심하게 말하면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땅콩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자신보다 땅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땅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자기 자신은 기계로 전락한다. 한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남자가 아들에게 외쳤다. 놈의 다리를 쏴. 머리를 쏘면 안 돼. 호랑이 머리는 비싸게 팔 수 있어.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땅콩이든 호랑이 가죽이든 대상이 사람의 모든 신경을 빼앗고 형상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인생이 오로지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 자신은 사라져버린다. 분명히 잘못된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또 다른 감옥은 바로 관념이라는 감옥이다. 관념은 아주 깊고 단단한 감옥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관념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멈추어 서서 자신의 관념을 곰곰이 돌이켜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관념은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뒤 가정과 사회로부터 주입당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번뇌는 모두 관념에서 나온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손을 잡혔다 치자. 지금은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리학이 유행했던 송나라 때였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려면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조관념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명예와 이익 아니면 관념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모든 것이 관념에서 비롯된다. 명예와 이익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인간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며 싸웠다. 귀납해보면 우리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있지만 간단히 보면 유형의 상과 무형의 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고 후자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우리의 현실 생활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넘나들며 희로애락과 생사윤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금강경은 우리가 기대어 살고 있는 형상과 관념이 헛된 망상과 망견이므로 그것들이 쌓은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나는 해방이라는 말만큼 불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집착하지 않음, 내려놓음, 청정함 등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자아 해방이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형상과 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불교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모든 학설의 바탕에는 허망한 물질 세계와 편협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금강경에서
공과 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불교는 자유정신이 충만한 종교이자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는 종교이며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종교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다.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자유의 숨결과 생명의 선율이 넘실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시적인 말인가. 모든 형형색색의 현상과 갖가지 감정, 이념 등등 모든 것이 마음을 거쳐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미련을 갖지도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고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지금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사람이 강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를 나무랐다. 어째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까? 그가 되물었다.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일하죠. 돈은 무엇 때문에 버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벌죠.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도 이미 행복하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 두 친구가 도시를 떠나 외딴 섬으로 여행을 갔다. 속세를 벗어난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섬이었다. 한 친구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섬에 집을 짓고 날마다 낚시를 하며 해와 달, 바다를 벗삼아 살기로 했다. 다른 친구는 그 섬을 멋진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시로 돌아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바쁘게 일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는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불룩 나왔지만 휴양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되었다. 나이가 들자 그는 은퇴를 결심했다. 은퇴한 뒤에 해변에 별장을 짓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섬에 남았던 그의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우와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도시로 돌아와 사업을 한 친구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오쇼 라즈니시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는 현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마침내 디오게네스를 만났다. 디오게네스가 알몸으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물었다. 내가 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겠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다. 햇볕을 가리지 않도록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그 외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다음 생에 있다면 신께 나를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청할 것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빙그레 웃었다. 다음 생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신께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디오게네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다니시는 것입니까? 인도로 갈 것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내 목표요. 세계를 정복한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야 편히 쉬어야지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껄껄 웃었다. 대왕께선 참 어리석으시군요. 제가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왕께서 정말 편히 쉬고 싶다면 어째서 지금 당장 그리 못하십니까? 지금 당장 편히 쉬지 못하신다면 끝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결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정복해도 새롭게 정복해야 할 것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세 지나갑니다. 대왕께선 여행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죽는다. 하지만 인생을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여행은 필요치 않다. 출발하자마자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발하자마자 도달한다면 여행 중에 죽는 일도 없다. 언제나 지금 현재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